자, 엽습스쿨 여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6학년 1학기 1단원 사회, 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저번 사회 시간에 자, 다음 주에 사회 단원 평가 보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이 정리하는 영상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잘 보면 분명히 좋은 시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반드시 교과서로 돌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대통령들 쭉 나오면서 사건. 자, 언제,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뭐 우리가 정부, 법원, 그 다음에 국회 이런 것들 배웠었죠.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문항 준비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20문항 추려가지고 또 단원평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5개의 문항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960년 4월 19일 이거 나오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 선택지 보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죠? 네, 3.15 부정선거 이거 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쭉 읽어봅시다. 문제를.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날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함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승만 독재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전국적인 시위가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5개 보시면은 할 수 있는 구호는 4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4.19 혁명의 전개 과정.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전후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친절하게 기억, 리을, 비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은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자, 대구에서 일어났던 학생 시위가 나왔네요. 3.15 부정선거 전이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대구 다음에 우리 마산에서 시위 있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산에서 시위 있어가지고, 네, 누가 죽었죠? 네, 김나박이 중에서 첫 번째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다음에 미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위 일어나서 김주열 죽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게 바로 4.19 혁명이 돼서 니은이 되고요. 자, 기억, 미음,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은 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비읍도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디귿 딱 쓰시면 되겠죠. 네, 3.15 부정선거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요. 3.15 부정선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정답은 기억, 미음, 니을, 리을, 디귿, 비읍. 여러분들 정답만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네, 기호랑 뭐 이런 것들 다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 정확히 이 사건의 순서인과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자, 이걸로 보고 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라 이건데요. 자, 보시면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자, 어디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를 찾는 거죠. 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이 뭐 이런 정권이 많았지만 자, 국민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자, 이승만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박정희 정권이 될 수도 있고 전두환 정권이 될 수도 있죠. 네, 보시면은 네, 여기서 해당될 만한 게 5번 국립 4.19 민주묘지 3.15 부정선거에 한 거 했던 이제 4.19 혁명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생각구물에서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사정변 나왔고요.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킨 걸 군사정변이라고 했죠. 1980년 나왔습니다. 1980년.
자, 군사정변이 두 번 일어났었죠. 박정희 때 일어났고 전두환 때 일어났는데, 자, 박정희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네, 1980년은 누구야? 그렇죠. 전두환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또 친절하게 전두환 나와 있고 광주 민주화 시위 이게 뭐예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이죠.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 네, 이것들 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댓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봅시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아니죠? 다른 나라와의 갈등 아니고요. 자, 이거는 뭐야? 3번 이승만 정부에 의해 부정선거 치러졌다. 네, 3.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죠. 4.19 혁명의 원인. 6.25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니죠? 네, 정답은 네,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 네, 누구죠? 네, 전두환을 비롯한 그 군인들이 국민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볼다면 이제 신문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죠. 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언론이란 단어가 4번에 있는데 4번 한번 보자.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언론을 통제했다. 네, 그렇죠? 1980년 또 나와 있고요. 네, 5.18 직후네요. 5월 20일 날 이런 이제 상황을 담은 글을 썼는데 실지 못해서 기자들이 이제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자,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다 나왔다. 김나박이, 네, 삼형제 나왔습니다. 이 열사분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활동 시기 나오고요. 공통점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세 분의 공통점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네, 시민들과 학생의 희생이 있었던 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죠? 그렇죠.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10번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나요? 모두 고르라면 아무튼 2개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1987년 6월 뭐죠? 6월 민주항쟁 학생들과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크게 시위를 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6월 민주항쟁인데 6월 민주항쟁의 결과를 고르라는 거죠. 유시범법 공포 이거 박정희 때고요. 언론의 자유가 네, 포장되었죠. 결과로.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무효된 거는 이제 4.19 혁명의 결과고요. 이승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4.19 혁명의 결과니까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자,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 뭐 이런 말들 나왔고요. 자, 지역의 대표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자, 뭐죠? 그렇죠. 지방자치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역사신문 나왔습니다. 요런 유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거네요. 네, 내용 보시면은 자, 뭐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 뽑았다 1971년 이후 16년 말 그럼 1971 더하기 16 하면은 1987 나옵니다. 6.29 민주화 선언 뭐의 결과였죠? 그렇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고요.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보장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1번 아니고요. 2번 네, 정답은 대통령 직선제 여기 있었네요.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 13.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활용한 학습하기 가장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가? 자, 지금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사회 공동 문제 해결하는 참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딱 보시면은 투표 방법 물어보는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 다음에 가입하거나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은 정당이라고 했죠. 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정치라고 했습니다. 자,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보기 어려운 것은 보시면은 자, 2번은 독재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 18번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엄격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습니다. 자, 관용은 뭐죠? 네, 그렇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거. 비판적 태도는 비난과 다르게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고 민주적인 생활 태도라고 했습니다. 양보와 타협은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실천은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민주적 생활 태도 두 가지를 고른다. 보시면은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를 배려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관용과 양보와 타협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좋은 법 해결하는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으로 배웠죠. 자, 22번 민주적 의사결정 원력 거리 먼 것은 무엇이냐?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지만 이거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자, 23번입니다. 1번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 해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자, 뭐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은 제일 좋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이제 다수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옳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존중해야 될까? 그렇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자, 우리 학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써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순서라든지 청소 당번 정하는 거, 급식 순서 이런 것들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은 무엇을 따라서 결정한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 자, 과정 첫 번째 문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결정해야겠죠. 자, 무엇이랑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쭉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세 개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걸 골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국민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건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자, 국민주권은 국민이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항상 지켜주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국회에서는 무엇을 만들죠? 네, 법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는 그런 법률 제정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국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라고도 부르죠, 국회를. 자,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자, 나라에 따라서 살림하는 곳, 법에 따라서 나라에 살림하는 곳 어디예요? 행정부죠. 1번 아니고요. 2번. 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속해 있는 것은 어디죠? 네, 역시 정부고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 심의하는 거 국회 맞고요. 재판하여서 해결하는 건 어디죠? 법원이죠. 사법부. 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국정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네요. 다음 어디죠?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에 따라 나라 살림 맡아서 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지는 국가기관 어디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가 되겠네요. 행정부도 정답입니다. 자, 대통령이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법에 따라 재판한다. 어디죠? 사법부.
교육부, 네, 법원이고요. 2번,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네, 맞죠?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 심의하는 곳은 어디예요? 네, 국회죠. 국무총리를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하는 건 어디예요? 네, 이거는 네, 말이 바뀌었죠? 네, 대통령을 국무총리가 도와주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 그 인물을 대신하는 게 국무총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교육부는 무슨 일 하죠? 네, 교육에 관련된 거 디귿. 국방부는요, 나라를 지키죠, 군인들. 소방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요. 식약처라고 줄여서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죠. 법원이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맞나요? 법 들어갔다고 해서 좋다고 1번 고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은 국회라고 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겠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재판을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몇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다? 네,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3심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종적으로 결정시킨 곳이 헌법재판소였죠. 자, 1번 6명인가요? 9명이죠. 2번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결한다고 했고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 그렇죠. 행정법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40번. 자,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서 만든 이걸 뭐라고 한다? 삼권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회는 뭐라고 한다? 입법부라고 한다. 정부는 행정부 줄여서 법원은 사법부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 뭐와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하죠. 자, 43번입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정부의 권력을 집중해야 되나요? 그럼 독지가 되겠죠. 안 됩니다. 삼권 분립해야 됩니다. 44번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이 국가기관이 이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서 맡아 서로 뭐와 균형을 유지한다? 견제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다음 사례에서 적용된 민주정치의 원리.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의 휴무일이 정해진 과정. 원래는 이 연중무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먼저 상인들이 입점 취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국회에서 영업 제한 제시하는 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법이 옳다고 판결을 했고요. 이제 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죠. 국회, 법원, 정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이제 기관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 분립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다 100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